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부등식의 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예전에 배웠던 그 뭐 되게 길게 나열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당장 다음 단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부등식의 증명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보고 갈 건데, 이거는 다음 단원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 고2, 고3 가서도 이제 계속해서 가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딱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집중 잘해서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부등식의 증명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것은 부등호를 사용해서 누가 더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이런 것을 나타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옳은지 밝혀내라는 건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성질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실수의 성질도 알아보고 대소비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수가 가지는 성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일 것 같아. 자, 첫 번째로는 뭐 1번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기본적인 거 말고, 완전히 기본적인 거 말고, 자, 이렇게 둘 다 양수일 때는, 양수인 상황이야. A가 더 크잖아? B보다? 그러면 제곱한 값끼리도 비교가 어떻게 될까? 누가 더 크겠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누가 더 커? A 제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얘는 조금 이따 이제 대소비교 가서 요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오늘 부등식 증명하는 것 중에 이거 꽤 많이 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원래 큰 게 제곱해서도 더 크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제곱한 게 더 크면 원래 있던 값도 더 크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이제 제곱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실수를, 자, 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값들은 다 실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어떤 수를 제곱한 값과 또 다른 수를 제곱한 값을 더한 것도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A제곱 대신에 A의 절대값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성립된다는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성질 같지만 여러분 또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써먹고 있던 성질들이었어. 어떤 수 실수를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나왔어. 두 개 더해서 0 되려면 이게 하나는 양수가 하나가 음수가 못 나와지잖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 둘 다 그냥 얼마라는 거야, 이거는. 둘 다 0이라는 거지, 그치? 이미 뭐 사실 우리가 앞에 필충 조건에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네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어떤 수를 제곱한 값은, 알겠지?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요렇게 표현된 거를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을 거예요. 되겠니? 어떤 값의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그 수의 뭐가 같다? 제곱과 같다. 왜냐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이면 무조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걸 제곱해준다라는 건데, 어차피 제곱을 해주면 부호가 다 뭐가 돼버립니까? 일단 실수책에서는 플러스가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애를 이렇게 자주 바꿔서 쓸 거니까 알고 있도록 합시다. 되겠니? 그 다음에 요게 더불어서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 값은 두 개 곱해서 절대값 취한 거랑 같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 않나요? 이 두 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절대값을 취해버리게 되면 전부 다 결과물이 뭘로 나옵니까? 양수로 나올 거잖아, 그치? 곱해서 절대값 취한 것도 같다. 요것도 우리가 오늘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게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고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요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막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쌤도 이제 이렇게 책에 나온 거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소 비교하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소 비교라는 건 누가 더 크다, 작다라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무리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 내용을 접해 봤을 겁니다. 자, 대소 비교하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두 수의 차가 있어요. 그냥 제일 기본인 거야. 두 수의 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뺐는데 양수가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크다라는 겁니까? A가 더 크다라는 거야. 뺐는데 0이 나왔어. 그럼 A랑 B가 뭐 하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했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단순히 두 수끼리 빼가지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쓰게 되는 건데, 자, 오늘 쌤이 이제 요거 잘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 있는 요 내용, 요걸 이제 많이 이용을 할 거야. 그러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끼리 비교할 때냐면 양수끼리 비교할 때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양수끼리 비교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제곱의 차. 제곱의 차. 됐지?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만약에 A 제곱 빼기 B 제곱이 0보다 커.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A 제곱이 B 제곱보다 뭐 한 거야? 더 큰 거고요. 그랬을 때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쌤이 간단하게 예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A, B 한번 써봤어요. 얘가 큰지 한번 밝혀볼 거야. 됐지? 자, 기본적인 것도 이따가 연습은 시켜드릴 건데 일단 여기 이제 중요하니까. 얘들아, 이거 둘 다 양수라는 거 동의하니? 뭐 절대값끼리 합이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고, 루트값인데 앞에 부호가 플러스지 않습니까? 얘도 명백히 양수입니다. 얘를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할 거야. 왜냐면 너네 그냥 얘에서 이 뒤에 있는 값을 뺀다라고 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가늠이 됩니까? 얘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있어? 뭔가 비교하기 애매하지, 그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제곱해가지고 루트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절대값이 좀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할 거야. 요 놈의 제곱에서 절대값 A제곱, B제곱, B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B에서 제곱에서 요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제곱해서 빼줄 거야. 제곱끼리 해서 차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제곱해 볼 거야. 요거 제곱하지, 그치? 이거 완전 제곱식.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될까? 2 절대값 A, 절대값 B. 완전 제곱식 풀면 돼요.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나와질 거고. 여기까지 됐어? 자, 요거는 그냥 제곱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지겠지? 그래서 그걸로 무엇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돼요. 요렇게. 자, 이때 바로 정리할 거야. 얘들아, 아까 앞에서 쌤이 요거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그냥 A제곱이고 얘는 뭡니까? B제곱이야. 근데 A제곱, B제곱이 뒤에서 빼고 있네. 없어지잖아. 그럼 딱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지, 그치? 결국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 절대값 AB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겠어? 그럼 절대값인 수는 항상 0보다는 무엇합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보셔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에 게 더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제곱하기 전에. 이해되겠니? 그리고 이제 여기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도 중요한데,
얘가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될까? 0이 될 때 같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요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우리 산술기하 평균 정말 중요한 거 배우거든. 거기서 이제 또 포인트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귀담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호가 성립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밝혀가는 거예요. 두 수의 차를,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 좀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는 B를 이용한다라는 건데, B라는 건 이제 분수값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양수일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양수일 때. 예를 들어서, B분의 A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떤 A, B를 비교해서 이런 B를 구해봤는데, 그 값이 1보다 크대요. 그 말인즉슨 분자가 크다라는 걸까? 분모가 크다라는 얘기인 걸까? 뭐가 더 크겠어? 분자가 클 때 얘가 1보다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B분의 A를 했는데 1이 나온다라는 것은 A랑 B랑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치?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분모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놓고 할 때도 있고요. 뭐 예를 간단한 거 한번 해보면 6의 6제곱과 3의 10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했던 대로 풀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비교 대상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오늘은 이제 요걸 한번 써볼게요. 요게 큰지 요게 큰지 알아볼 거야. 그래서 요것분의 요것으로 6의 6제곱분의 3의 10제곱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6이라는 값은 2의 뭡니까? 2 곱하기 얼마예요?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를 분리를 한번 시켜봐. 3의 10제곱을 자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3의 6제곱이 뭐가 될까요 지금?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약분이 된다면 2의 6제곱분의 뭐가 됩니까? 3의 4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치? 이거를 묶어서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그냥 기본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데, 자, 얘를 제곱으로 묶고 제곱으로 묶어봐.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3의 제곱이 남겠지? 3의 제곱. 얘는 제곱으로 묶으면 2의 몇 제곱 남아? 3제곱이 남을 거야. 그럼 여기가 8분의 몇입니까? 9가 되겠지. 8분의 9면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니까 분자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네끼리 바로 비교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하던 대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을 했고요. 뒤쪽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어려운 거 보기 전에 이 두 수의 차를 이용한 얘 조금만 더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해보면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 잘 보고요. 둘 다 1보다 크대. 그때 둘 중에 뭐 크기가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될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숫자를 대입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게 이제 또 아닌 경우는 우리가 또 애매하잖아. 그치?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될 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기본적인 두 수의 차를 이용을 합니다. 빼가지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자, 얘가 크냐 얘가 크냐 그러면 빼보세요. 빼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B 플러스 1 빼기 A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정리 방법은 인수분해예요. 오케이? 해서 묶을 거야. 항이 4개죠. 항이 4개니까 둘둘 묶을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A로 묶어볼게. A로 묶으면 뭐 남어? B-1이 남어. 여기 1-B 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 B-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b-1로 동시에 묶어질 거예요. b-1, 여기 남는 거 뭐야? a-1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 이러면 주어진 조건을 적용을 했을 때 a가 1보다 크잖아요. 얘가 0보다 무엇한 거야? 큰 거야. 얘도 0보다 무엇해? 크잖아. 양수 곱한 거니까 그럼 얘가 0보다 무엇하다? 크다라고 얘기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앞에 게 더 큰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두 회 차를 이용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둘 다 양수일 때 누가 더 어떻게 되는지 표현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값에서 여기 뒤에 있는 값을 한번 빼보는 거예요. 됐지? 빼볼 건데 아까 얘기했죠? 뭔가를 정리하는 방법은 거의 대다수가 인수분해라고 해요. 인수분해 할 거야. 야, 얘랑 인수분해 할 건데 공통인수 뭔지 눈에 띄니? 요 자체로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되니까 a 플러스 b로 묶어보자. 그럼 남아있는 요 놈과 마이너스 ab가 더해지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식이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a-b의 제곱이라는. 그럼 두 개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명백히 0보다 큰 양수값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얘도 제곱이니까는 0보단 크긴 한데 뭐 할 수도 있어. 0이 될 수 있는 거야. 같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니?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경우지, 얘가 0이 되려면 A랑 B가 어떨 땐 거야? 같을 땐 거야.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빼보세요. 빼서 정리해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주면 된다. 자,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문제 간단하게 두 개만, 아니 세 개만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익힌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익힌 문제 요거 이제 밝히라고 했는데 요것도 하면서 뭐 다르게 생긴 두 가지 형태 또 한번 좀 다뤄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좀 변형되는 꼴이 나오더라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실수 AB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부등식이잖아. 여기 있는 게 더 크대. 그러면 일단은 빼보는 거야. 빼보는데 아까처럼 뭐 인수분해가 바로 되거나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얘는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절대값이기 때문에 0 이상의 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도 절대값끼리 합이니까 0 이상의 값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아까 양수일 때 기본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면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네, 그렇게 갈게요. 자, 요런 형태는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뭔가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즉,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값, 여기 있는 요 값을 각각 무엇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빼볼 거야. 됐지? 자, 요거는 너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절대값의 제곱은 뭐의 제곱과 같은 거? 그냥 제곱과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한번 불러볼래?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그냥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야. 요 성질을 생각해 준다면. 자,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제 뺄셈 해줄 건데 뺄셈.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제곱,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어차피 이제 이거 하나하나 곱하는데 그거 바로 합쳐줄 수 있는 거 보셨죠? 아까? 이 절대값 ab 플러스 b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때
여러분 방금 했던 것도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뭐로 보면 될까? A 제곱으로 보면 돼.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소거돼. B제곱도 소거돼. 됐지? 그럼 남아있는 것은 플러스 2AB 마이너스 2 절대값 AB거든. 자, 이제 거의 끝나가. 요거 두 개 2로 묶어줄 수 있죠. 2로 묶어주면 남는 거 여기 뭐야? AB 마이너스 여기 뭐야? 절대값 AB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되는 건데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값 AB가 있을 때 AB가 양수라면 AB가 양수면 절대값 AB랑 값이 어떻겠니? 같겠지, 그치? 그지? 만약에 얘가 0이더라도 얘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가? 아니면 이제 얘가 양수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지만 무슨 경우일 때도 있을까? 음수일 때도 있겠지. 야, 얘가 음수라고 치면 여기는 음수야? 여기는 뭐니? 양수니까 여기가 더 무엇한 거야? 큰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성립해요, 얘가. 되겠니? 그럼 너네가 요걸 본다면 뒤에 게 더 크거나 같으면 요걸로 빼면 얘는 0보다 작은 값이겠어? 큰 값이겠어? 작은 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겠니? 요렇게 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야. 받아들일 수 있지? 자, 요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자. 얘랑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곱의 차를 해봤어. 그랬더니 0보다 어떻다라는 게 나왔어.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왔지. 그러면 뒤에 게 더 무엇했다라는 거야. 크거나 같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겠죠. 이해돼? 자, 그리고 등호 성립은 얘네가 이제 같아야 될 때지. 아까 같으려면은 얘가 부호가 무엇이었을 때였어? 양수던가 0이었을 때야. 알겠지? 그래서 더 적자면 등호 성립은 이거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씁니다. 등호 성립은 A, B가 0일 때 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지? 오케이. 자, 이거 한 김에 이것도 바로 한번 다뤄보자. 요건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거 양수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할 거야. 요것도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줄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아까 했지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바로 그놈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너네 했잖아. 그럼 바로 그냥 한 번에 가자. 요거의 제곱이니까 뭐라고 쓸 거야?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B제곱. 뭐 그럼 다 빠르게 사라지지.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어. 마이너스 2로 묶어지는 거야. 그럼 남는 건 AB 플러스 절대값 AB 요렇게 남게 되거든. 되겠니? 야, 그럼 생각해봐. 얘가 양수라면 얘도 양수지. 그치? 그럼 얘는 0보다 무엇한 거야? 큰 거고. 얘가 0이면 얘도 0이지. 0이 될 수도 있어.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가 나오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0이야, 0. 자, 그럼 다시 생각해. 여기 있는 값이 0보다 어떻다라는 게 나왔어. 얘만.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왔어. 근데 거기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니까 얘는 0보다 무엇한 거야? 작거나 같은 거야. 오케이? 자, 빼줬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뒤에 게 더 크거나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되겠니?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증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보고 하나만 더 알아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요거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조금 이제 여기 문제 풀 때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이시오. AB가 실수인 겁니다. 뭐 여태까지 했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절대값이 있고 루트가 있을 때는 뭐 뺄셈으로 바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라고 했어. 근데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하려면 두 수가 무슨 수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었니?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양수인지 명백한 상황에서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양수가 맞아요. 절대값이니까. 그지? 근데 뒤에 있는 거는 아니 이거에서 이걸 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 무조건 제곱차를 바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안 되는 경우부터 한번 보자. 그러니까 A 제곱과 절대값이 있을 때 얘가 더 큰 상황이라고 봐. 그럼 이 뒤에 게 더 크면 이거 자체가 무슨 수입니까? 음수지. 그럼 솔직히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얘가 뭐라고? 음수야. 음수보다는 얘가 당연히 크거나 같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는 건 저기 특별하게 안 적겠습니다. 요거이면 요거 빼기 이거는 0보다 작으니까 저기 있는 게 성립한다 라고 그냥 바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쉽게. 알겠지?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다면 그리고 요거 빼기 얘는 0이니까 역시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형태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더 크면 얘가 0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서야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경우에 다 성립된다라는 걸 밝혀주면 돼. 그래서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쭉쭉 열거하면서 풀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받아들여지지? 여기까지. 자, 마무리 한번 해본다.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없어집니다. 여기 뒤에는 플러스야. 플러스 됐지? 그럼 그냥 2로 묶자. 2로 묶으면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여기가 절대값 ab부터 먼저 쓸게요. 여기 2로 묶었으니까 뭐 남아? 마이너스 ab가 남아. 요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야, ab가 양수면 요거랑 요거 같은 값이잖아. 0이야. 둘 중에 누가 더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 ab가 더 크거나 같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0보다 무엇합니까? 절대값 ab가 ab보단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됐지? 그러니까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다라고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 부등식 증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제곱해서 뺀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